CO2 아 자연냉매인 CO2를 사용한 냉동기 설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설치 사례가 아닌 설계 사례입니다. 지금 그 CO2 시스템이 초임계 CO2 시스템이 대부분 설치되는 현장이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소규모 매장에 설치가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대형 물류 창고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 오늘 발표할 주 내용은 이게 슬라이드를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 내용은 CO2 시스템으로 설계된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초임계 CO2 시스템의 간단한 장비 소개가 이어지고 F가스 시스템과 CO2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인 넷제로에 다가가기 위해 초임계 CO2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당사가 초임계 시스템을 설계한 현장을 A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천공항 부근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회사로 화물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중장비 및 특수화물을 보관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 수출입 수요 증가로 인해 인천공항을 아시아 허브 물류센터로 성장시키기 위해 7,600평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고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화물터미널의 좋은 물류창고 사용 면적은 약 1,000평 규모이고 냉동, 냉장, 작업장으로 구분되어 의약품과 신선식품 등 신성장 화물을 주로 보관하는 아태 최고 수준의 GMP 콜드체인 물류센터입니다.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 분석하고 정확하게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냉장용 창고 유지 온도는 영상 5도이고 냉동 창고는 영하 25도, 작업장은 영상 20도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A 프로젝트 좋은 물류창고의 설계 컨셉은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항에 맞게 에너지 사용량이 더 작고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시스템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GMP 콜드체인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냉동, 냉장, 백업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ESG 경영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배출량이 적은 시스템으로 선정한 A입니다. F가스 시스템과 CO2 시스템의 냉매 기준 10년 운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는 약 2천만 톤입니다. 지금부터 CO2 초임계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CO2 시스템에서 중요한 CO2 부스터렉은 SCM 프리고 제품입니다. 이태리 제조업체로 베어레프 그룹의 CO2 냉동 시스템 생산의 선두주자이고요. 부스터렉은 냉동 및 냉장을
동일한 장치에 결합한 제품입니다. LT, MT 정속형 및 인버터 멀티 압축기가 병렬로 구성되어 부하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냉동 시스템 제상 부하는 65kg 정도이고 디슈퍼히터 열광기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MT 용량은 175kW, LT 용량은 25kW, 고압부와 저압부 설계 압력은 각각 130바, 80바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을 위해 CO2 냉매의 순도 등급은 99.99%입니다. 유니트 쿨러는 저온 창고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살수 제상용 코일이 추가된 CO2 전용 제품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고성능 팬과 풍량 도달 거리가 확보된 독일의 서머핀 제품이고 튜브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고 최고 운전 압력은 90바입니다. A 프로젝트에 납품하는 초임계 CO2 부스터 시스템은 MT 압축기 4대와 LT 압축기 2대로 구성되어 가스 쿨러 출구압은 98바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CO2 인접점이 74바 정도 되기 때문에 선정된 부스터렉은 초임계 사이클에서 운전됩니다. 공냉식 초임계 CO2 시스템과 F가스 냉매 미임계 시스템의 다른 점은 실외기에서 냉매가 응축되지 않고 가스 상태의 냉매 온도만 변합니다. 그러므로 냉매 가스를 액상태로 변환하기 위해 압력 조절 밸브가 필요합니다. 초임계 시스템의 LT, MT 통합 성능 계수는 1.68 정도 됩니다. 또한 간절기 및 동절기에 외기 온도가 낮아지면 미임계 시스템으로 동작하여 성능 계수는 50에서 80% 정도 상승합니다. A 프로젝트 현장의 전체 개통도입니다. 기존 냉매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상당히 심플합니다. CO2 부스터렉인 CDU는 부스터렉은 2대가 설치되고 냉동, 냉장, 작업장에 유니트 쿨러는 총 18대가 설치됩니다. 제상 운전 시 사용되는 브라인은 브라인 탱크로부터 펌프에 의해 공급됩니다. 제상수 공급 온도는 20에서 25도 정도 있고 제상 운전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 지속되지만 운전자의 경험과 운전 조건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니트 쿨러 용량 제어는 카렐 전자식 팽창변을 사용합니다. 전자식 팽창 밸브는 EVD 드라이브와 함께 구성되어 창고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팽창 밸브의 과열도 설정이 쉽고 드라이브는 유니트 쿨러 부분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팽창 밸브는 최대 12억 사이클 테스트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CO2는 무독성으로 간주되지만 농도가 2% 초과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무색 무취이고 쉽게 감지할 수 없으므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설비에는 CO2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CO2는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감지기는 상부가 아닌 하부에 설치합니다. 스웨덴 세먼사에서 공급하는 가스 감지기는 가장 혹독한 산업용 냉장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계했습니다. 제어 시스템과 RS485 통신이 가능하고 디지털 웹을 통해 감지 장치 설정이 쉽고 유지 관리가 편리합니다. 사이렌이나 경광등과 같은 보조 장치와 연동하여 감지기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CO2 장비의 모니터링 시스템인 보스 미니는 카레에서 제공하는 컴팩트한 BMS 솔루션으로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상업용, 산업용 시설을 관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RS4프로 또는 이더넷을 통해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가능하고 센서를 직접 연결하거나 무선 센서를 연결하여 온도, 습도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량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CF2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 그래픽을 표현하기 쉽습니다. 사용자 정의 위젯을 만들고 그래픽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그래픽을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웹을 통해 외부 장치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과 같은 기기와 연결하여 원격 관리 및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65 파이프는 주로 초임계 CO2 냉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구리와 철의 합금 파이프입니다. 기존의 구리 파이프보다 높은 기계적 강도와 뛰어난 내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대 130바 작동 압력에서도 안전합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보다 열 전도성이 높고 순수 구리의 인장 강도가 210메가파스칼 정도인데 열 처리한 K65 파이프는 570메가파스칼 수준의 인장 강도를 제공합니다.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연성을 가지고 있어 가공 및 설치가 용이합니다. 순수 구리와 유사한 내식성과 고온에서 피로 저항성이 크고 브레이징으로 쉽고 안전하게 배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초임계 CO2 시스템의 차단용 볼밸브는 최대 140바 작동 압력에서 사용 가능하고 냉매 사용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입니다. 4분의 3인치 사이즈까지 슈레이드 포트와 밸브 본체가 함께 가공되고 공장 출하 시 100% 기능 테스트를 거칩니다. K65 피팅유는 파이프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되므로 기본적인 성능은 파이프와 유사하고 130바 작동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F가스 시스템과 CO2 시스템을 비교했습니다. F가스 시스템은 냉동, 냉장, CDU와 유니트 쿨러를 1대1로 연결하여 고장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CO2 시스템은 냉장, 냉동, 겸용 시스템으로 묶어 동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시스템 한 개가 비상정지하더라도 70% 이상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장비를 선정하였습니다. F가스 시스템은 투자비가 작지만 운전 비용이 높으며 1대1 개별 제어로 유지관리가 쉽지 않고 넓은 장비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CO2 시스템은 인버터 압축기를 사용하여 운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폐열을 이용한 브라인 재생 방식을 사용하여 시스템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A 프로젝트의 저온 창고의 초기 투자비 비교입니다. F가스 시스템의 투자 비용을 100% 기준으로 하여 CO2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를 비교했습니다. 냉동 장비는 F가스 시스템인 경우 국산 CDU와 외산 유니트 쿨러 조합이고 CO2 시스템은 모두 외산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초임계 CO2 시스템 장비 금액은 국내 설치 사례가 없어 F가스 시스템 장비보다 3배 이상 높지만 배관 및 기타 공사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CO2 장비가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설치 현장과 창고 면적이 증가하면 공사비 절감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각 공정에 따른
투자비 비중입니다. F가스 시스템과 CO2 시스템의 연간 운전비 비교입니다. F가스 시스템의 CDU는 냉동, 냉장, 작업장 구간의 온도별로 각각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CO2 시스템 CDU는 냉동, 냉장 겸용으로 선정했습니다. 유니트 쿨러는 동일한 조건이고 제상 펌프는 CO2 시스템에만 적용했습니다. CO2 시스템 제상은 폐열을 이용한 원 브라인 제상 방식으로 전기 히터에 비해 경제적입니다. 이 표와 같이 CO2 시스템의 연간 소비 전력은 F가스 시스템 대비 약 3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F가스 시스템과 CO2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 운전 비용을 토대로 투자비 회수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냉동 장비의 전기 사용량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했습니다. 유지관리 항목은 매년 소실되는 냉매 비용과 정기적으로 필요한 장비 메인터넌스 비용을 고려하였습니다. F가스 냉매의 경우 환경 규제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냉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도 차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비 회수 기간은 약 4.1년으로 예측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저온 냉동 창고 면적에 따른 F가스 냉매 시스템과 CO2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 비율 대비 투자비 회수 기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실제 물류 창고의 규모나 운전 조건 등이 현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창고 면적이 커질수록 배관 재질이나 광경, 그리고 용접성 차이, 보온재 등 배관과 관련된 설비 비용 차이로 인해 CO2 시스템과 F가스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 차이는 줄어듭니다. 5,000평 이상 면적에서는 전체 공사비에서 장비 투자 비중이 줄어 투자비 회수 기간이 3년에 근접합니다. 이 장표는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냉매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냉매인 탄화수소 계열, 암모니아, CO2가 거론되고 있지만 탄화수소 냉매는 높은 인화성, 암모니아 냉매는 독성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에서 사용하기에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CO2는 오래전부터 냉동산업계에서 미래의 냉매로 검토해 왔고 100바 이상 고압에서 작동하는 관련 장비와 부품 수급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CO2는 지구 대기의 0.04% 존재하고 ODP나 GWP 걱정이 없는 자연 냉매입니다. 불연, 무독성이고 기화 전열이 높아 열 전달 특성이 좋기 때문에 CO2 장비 구성 요소를 더 작은 사이즈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치 냉매 사용량 증가로 생산 비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계 주요 선진 지역의 초임계 CO2 장비 설치 수량을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불과 140개에 불과했던 CO2 초임계 냉장 설비가 2023년 현재 유럽, 북미, 일본에서만 파악된 매장 수가 84,000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초임계 CO2 장비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
선진 주요국에서 HFC 관리법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봅니다. 이 지역의 제조업체, 계약자 및 컨설턴트 엔지니어, 최종 사용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임계 CO2 시스템을 HFO, HFC 기반 상업용 냉장 시스템에 적합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냉매 외에 당사가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로 GWP 냉매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를 소개합니다. 사업기간은 총 57개월이며 산학연구소가 참여하는 개발 과제로 제지 공장의 폐열 공기를 건조 열풍으로 만들어 초지 공정에 공급하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입니다. GWP 10 미만 냉매를 사용하여 건조 열풍 온도 100도를 생성하고 보일러 대비 30% 에너지를 절감하는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결론적으로 CO2는 환경 친화적이고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냉매입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냉동, 냉장, 공조 시스템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O2 냉매는 유럽을 중심으로 소형 매장과 냉동, 냉장 시스템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아시아와 북미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CO2 기반 히트펌프는 급탕 시스템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 및 철도 차량의 냉방 시스템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높은 시스템 비용이 걸림돌이지만 기술 발전과 대량 생산으로 인해 장비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경제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냉동, 상업용 냉장, 히트펌프 및 수송 냉동 분야에서 점점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상 세미나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네, 감사합니다. FSD 이영철인데요. 네.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K65 그 브레이징 하고 나면 네. 연질화돼서 항복 강도가 얼마나 떨어지냐 질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K65 파이프하고 피팅들 어디서 어느 제품 구입하신 건지. 그 제품의 수입처는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베어레프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지금 정확히 메이커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K65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아직 검토 전이라 좀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경제연구원의 김우진 수석이라고 하는데요. 좀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초임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을 때 국내에는 그 설비가 거의 없다. 세계 시장은 이렇게 많은데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네. 말씀 해주셨고 그렇다고 하면 초임계를 들이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4N짜리 그 CO2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성상이 기체인지 액체인지가 일단 먼저 좀 궁금하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자연 냉매로 전환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해외에는 보면 가끔 그 CCS 그러니까 포집을 해가지고 바로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럴 가능성이 국내에 있는지 그런 걸 연결해서 한번 그 들어가는 피드가 기체인지 액체인지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초임계가 늘어날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많이 잘 가르쳐주시긴 하셨지만 카펙스, 오펙스는 오픈하시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F 계열 쪽 관련돼서 들어갔을 때 1m 제곱당 그 기본적인 카펙스 단위당 카펙스 정도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카펙스는 뭐 저희가 여기서 발표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이제 저희도 설계 단계
업무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공사까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이제 좀 변수가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 정도 정보력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코플랜드의 곽병곤 상무님이 대신 답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사실 CO2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트랜스크립티카 말씀하셨습니까? 초인계 들어가는 핑크가 뭐 지금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해외에서 가스기술로 되는 CCS를 붙여서 연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있는지 하고 국내 초인계가 좀 증가할 건지.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이게 설비적으로 프랙티컬해서 제가 지금 당장 말씀 못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부스터 시스템이 국내에 확장될 것 같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스터 시스템만이 풀 CO2 시스템으로 제공이 되고, 우리가 뭐 30년부터 앞으로 2030년부터 국내에도 규제가 생겨서 GWP 150 이하로 운전이 되지만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A2L 냉매 계열이 제한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150 이하의 블렌딩된 그 가스 냉매를 쓰더라도 궁극적으로 향후 뭐 5년 10년 후에는 결국은 자연 냉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CO2를 적용해야 되고, CO2를 적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반쪽짜리 서브크리티컬 말고 100% 부스터 시스템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높은 외기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오플랜 B의 이원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그 시스템 경제성 분석된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네. 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ROI 4.1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 앞전에 온실가스 감축량이 아마 아까 발표할 때 거기 보시면 이제 5페이지에 2천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10년 동안 2만 톤을 이 아닌가 싶어요. 보시면 이제 최초 충진량과 그 매년 8% 10년간 충진한 양을 다 했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1년에 2,000톤 정도 해가지고 한 2만 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이거 말씀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 딱히 어떤 시계에 뭐 규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베어레프나 기타 지금 SCM의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도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지금 보충되는 냉매, 그다음에 초기 충진량을 다 감안해서 어차피 CO2 그 충진량과 소모량이 정해지면 이 숫자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계산식을 산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보시면 이제 그 GWP를 대략 한 4천 정도 해가지고 아마 아까는 2천만 톤이라고 했는데 계산하니까 한 2만 톤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계산상으로. 그렇다라면 아까 뒤에 이제 경제성 분석 부분에 ROI 4.1년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이 A 프로젝트가 1000평 기준으로 이제 ROI 계산하면서 뭐 얼마 정도의 이제 비용이 총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언급이 안 돼 있고 저도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10년간 혹은 1년에 2,000톤 정도의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면 그 부분을 어떤 탄소 배출권을 환산을 했을 때 그 수익이 발생이 될 텐데, 대략적으로 지금 국내 배출권 가격이 뭐 10,000원 언더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5년, 10년 기간 동안 국내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 2,000톤이라면 1년에
뭐 한 1억 원 정도 4년 내지 5년이면 한 뭐 한 4,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이 전체 1000평의 A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체 금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어느 정도인지 미미한 금액인지 한 4, 5억 정도가 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배출량의 근거는 제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아마 그 계산해 준 식으로 해서 4, 5억이 된다면 한 10에서 20%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지금 대충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그 시스템 경제성 분석해 보면은 초기 투자비 부분에 한번 보시면은 네. 초기 투자비 부분에 보시면은 그 배관 설비 공사 부분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아까 전에도 이전에 했던 그 아르네에서도 그 배관 설비 쪽은 배관 자재들 다 수입산이나 뭐 밸브들도 다 수입산을 썼기 때문에 한 3, 4배 정도 업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F 계열보다 CO2가 오히려 5%더 절감되는 거로 나오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 아까 부스터 시스템이 냉동과 냉장을 동시에 지금 커버하기 때문에요. 배관의 루트가 상당히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배관 사이즈가 일단 작아지고 그리고 일반 CO2 일반 F가스 시스템에 비해 용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희가 그 K65 파이프나 피팅률을 지금 견적을 받았는데 아주 제가 상상할 없을 정도의 고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갖다 마지막.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그린 폴라리스라고 탄소 배출권을 관리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입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하신 분이 탄소 배출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탄소 배출권으로 이게 감축량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탄소 배출권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겠지만 향후에 제도가 보완되면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제도 내에서는 특히 지금 대규모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할당 대상 업체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당 대상 업체인 경우에 있어서 배출권 거래제 제도 내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때 들어가는 리스트에 있어야 그것이 감축될 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성과로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제도 내에서는 이 냉매와 관련해서는 특정 그 전력 회사 빼놓고는 이거를 카운트의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감축을 해도 감축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감축이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배출권 수익으로 얻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인데 그거를 메꿔줄 방법이 탄소 배출권에서는 그러니까 할당 대상 업체인 경우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그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조그마한 업체에서 그거를 적용했을 경우에 아까 그 작은 소규모 그런 데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할당 대상 업체의 범위에서 조직 경계에 속하지 않은 곳에서 그런 거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배주권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경제성 아까 생각할 때 그거를 감안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